안녕하세요, 오태경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기 보이는 이 모형이 포드 테임즈 402라는 밴입니다. 팀 로터스라는 이제 포뮬러 레이싱 팀에서 사용했던 밴인데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밴이지만 로터스에서 좀 더 이 고성능의 엔진을 장착해서 로터스의 포뮬러 머신을 이제 캐리어에 싣고서 유럽 전역을 누볐던 로터스의 지원 차량입니다. 영국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작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벤틀리, 롤스로이스, 제규어 이런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팀 로터스를 산하에 보유했던 로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스라는 회사는 이제 그 경량의 핸들링 특성이 탁월한 스포츠카, 레이싱카 그리고 도로용 차량을 만들었던 회사인데요. 이 로터스 로고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제 알파벳 4개가 겹쳐 있어요. 이거는 설립자인 콜린 체프먼의 풀네임, 앤서니 브루스 콜린 체프먼의 그 이니셜을 합쳐놓은 것인데요. 이 로터스는 195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콜린 체프먼이 런던 대학교 재학 시절인 1948년에 로터스 마크 1을 만들긴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회사로서의 형태는 1952년에 설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터스는 그 회사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그 자동차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자동차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자동차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콜린 체프먼이 1948년에 즉 런던 대학교 아직 재학 중이던 시절에 오스틴 세븐이라는 차를 바탕으로 그 트라이얼 경주, 트라이얼이 뭐냐면은 어떤 그 랠리나 오프로드 경주의 정말 오래된 형태인데 막 산이나 막 들판의 진흙길을 이제 자동차로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 경주에 참가하려고 만든 자동차의 마크 1이 로터스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재미있게도 미래의 아내가 될 당시에 이제 연인이었던 헤이즐 체프먼과 함께 둘이서 이 차를 타고 경주에 참가했는데요. 이 경주에 참가하면서 마크 1에 계속 개조를 가했고, 또 이 마크 1이 큰 성공을 거둠에 따라 콜린 체프먼은 향후 이런 경주용 자동차를 개발하게 될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로터스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은근 많이 알고 계실 차가 1957년에 공개된 로터스 7입니다. 경량의 스페이스 프레임에 작은 엔진을 장착해서 훗날 경량 로드스터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많은 영감을 줬던 차인데요. 그 로터스 최초의 양산형 차량이었던 로터스 6를 바탕으로 좀 개량을 가해서 출시된 차량입니다. 당시 이제 로터스 7은 완성차로도 판매됐지만 가장 많이 판매된 형태는 반조립이었던 키트카 형태였어요. 당시 이제 영국에서는 완성차에 대해서는 꽤 높은 금액의 구매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키트카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그런 완성차에 부과된 구매세를 내지 않아도 돼가지고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핸들링 특성도 탁월하고 또 성능도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큰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제 영국이 이런 키트카에도 이제 완성차 기반의 세금을 부과하고 또 미국 같은 데서도 안전성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로터스는 이 로터스 7의 단종을 결정하게 되는데, 당시 로터스 7의 딜러였던 케이터럽이라는 회사가 이 7이라는 명차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운 나머지 로터스로부터 일체 어떤 브랜드 권리라든지 생산권까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케이터럽 7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로터스 7은 처음 나온 1957년부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으로 또 로터스의 대표적인 차라고 할 수 있는 로터스 11이 있는데요. 이 로터스 11은 로터스의 경량, 고성능, 이 이념을 정말 충실히 재현한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56년에 르망에 첫 데뷔했을 때 종합 7위라는 크기나 어떤 이 엔진 배기량에 비추었을 때 정말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고요. 이후 르망이나 세버린 같은 내구 경주에서 다수의 클래스 우승을 차지해서 포뮬러카 제외하고 로터스의 어떤 스포츠 레이싱카에서는 성적으로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터스는 이제 50년대 말까지는 로터스라는 이름 뒤에 숫자로 자동차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터스 11을 숫자인 11을 표시하지 않고 알파벳 11으로 표시하는데, 이때부터 로터스는 나중에 나온 차에다가 숫자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알파벳 2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터스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차는 아무래도 로터스 엘란이 아닐까 싶어요. 1962년에 처음 소개되었고요. 당시 이제 포드 켄트 엔진을 바탕으로 개량한 로터스의 트윈캐 엔진, 그리고 백본 프레임, 거기에 FRP 소재로 된 차체를 결합한 어찌 보면 당대 로터스가 제시했던 모든 최신 기술의 총집합인 로드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엘란은 세피아 발매 이후 이제 스포츠카 출시 계획이 있던 기아 자동차가 이 당시 재정난에 처했던 로터스로부터 이 로터스의 어떤 생산 라인이라든지 브랜드를 받아서 국내에
기아 엘란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어찌 보면 국내 가장 처음으로 잘 알려진 로터스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차량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로터스 앨리스라는 차량입니다. 일본에서는 독일식으로 말하면 엘리제라는 표현이 공식 명칭으로 굳어져서 뭐 엘리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앨리스라는 명칭이 원래 발음에 더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터스가 90년대 이제 그 GM 산하에 들어가면서 2세대 엘란으로 앞바퀴 굴림 차량을 만들면서 로터스가 갖고 있던 그런 뛰어난 그런 특성들이 많이 상실이 돼서 2세대 엘란도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후 이제 많은 실패를 겪었는데, 이 앨리스는 이런 로터스 과거의 명성이나 어떤 로터스가 원래 추구했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또 훨씬 더 대배기량 엔진의 뛰어난 성능을 가진 차보다도 어떤 트랙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뒤지지 않아가지고 큰 히트를 쳤고, 경영에 시달리던 로터스에게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주었던 그런 효자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로터스를 이야기할 때 팀 로터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콜린 체프먼의 이념, 경량의 작은 엔진으로 뛰어난, 정말 무게를 줄일수록 좋다라는 이런 이념을 구현하기에는 아무래도 로드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쇄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포뮬러 머신에 있어서만큼은 그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반영되고 또 발휘되었던 게 팀 로터스의 포뮬러 머신이 아니었나 싶어요. 1950년대 처음 설립돼서 이후 1960년대, 70년대를 그야말로 씹어 먹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복을 했고, 포뮬러 1에서 정말 이런 작은 규모의 회사가 7회의 컨스트럭터즈 타이틀, 그리고 6회의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차지했고, 뭐 마리오 안들레티, 짐 클락, 에멘슨 피티파우지, 이런 정말 당대 전설적인 드라이버들이 이 팀 로터스에서 명성을 쌓고 또 영광을 함께 했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보통 여러분들이 뭐 영국차 하면 생각하시는 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제규어 같은 이런 차들은 뭔가 좀 묵직하고 좀 크고 좀 뭔가 우아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영국차 중에 정말 좋아하는 미니나 로터스는 이런 차들과는 좀 이렇게 상반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니는 경주를 상정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진 차량이 아니고, 로터스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카, 경주를 위한 차, 로드카 자체 스포티함,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차라서 근본에서는 다르지만 설계 이념, 뭔가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작은 엔진으로 최상의 효율을 낸다는 점에서 미니와 로터스는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로터스에 정말 여러 명차들이 있지만, 바로 이 그 포드의 패밀리 세단인 코티나를 로터스의 트윈캠 엔진과 결합해서 만든 로터스 코티나라는 차를 저는 가장 좋아해요. 안정적인 성능이 뛰어난 미니에다가 고성능 쿠퍼 엔진을 얹어서 자동차 경주에서 큰 성과를 거둔 미니 쿠퍼처럼, 이 로터스 코티나도 정말 이렇게 박시하고 둔해 보이는, 하지만 가정용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이런 세단에다가 로터스의 트윈캠 엔진을 넣어가지고, 이 차량 역시 1960년대, 70년대 유럽의 투어링카, 챔피언십 이런 데를 정말 싹 쓸었거든요. BMW나 알파로메오도 이 차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책자는 당시에 이제 포드와 로터스가 협업을 해서 이 로터스 코티나를 개발했을 때 이제 홍보용으로 만들었던 책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차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터스 코티나로 만들어지기 전에 포드 코티나와 트윈캠 엔진이 장착된 로터스의 포뮬러 머신을 같이 놓고, 이 안에서는 이제 다양한 관계자들, 뭐 콜린 체프먼이라든지 이 엔진을 이제 개발한 코스워스의 두 멤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당시에 출시되었던 홍보 자료다 보니까 당시 홍보부서 이제 책임자의 이제 명함과 이 책자를 같이 보낼 때 보냈던 이 서신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제 저희 SNS에 이제 공개했을 때 일본 어떤 콜렉터가 대체 이 자료를 어떻게 구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저도 이제 우연히 구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끼는, 특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터스 차량에 대한 자료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 책자를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뭐 미니에서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영국의 또 다른 자동차 브랜드인 로터스에 대해서 대표적인 차량들 소개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미니와 뭐 로터스 외에도 뭐 유럽의 여러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도 모형이나 책자를 같이 두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